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통폐합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런 뭐 개연성이 없는 전기랑 컴퓨터랑 이렇게 합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특성화된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학과나 행정학과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상당위로부터의 강압 때문에 이제 내부의 사정과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대학의 구조를 조정하는. 이른바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을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구조개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영입니다. 최근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과 폐과 조치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사플러스 오늘은 지방대 구조 추정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자, 이민수 PD, 이 지방대학들이 구조 추정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충남대학교에서는 14개 학과를 7개 학부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는 동의하였지만 이중 자치행정학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도 배제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네, 이 학과를 통폐합하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쪽은 아무래도 학생들과 교수들일 텐데요. 자, 이들과의 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대학 당국이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네,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 계획 때문인데요. 대학 본부는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이 사업에 선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소 급하게 통폐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예. 막대한 재정 지원이 뒤따르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되레 지방대학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17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실에서는 자치행정학부 학생들이 주최하는 긴급 총회가 열렸다. 대학 본부가 자치행정학과와 행정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회의가 열린 것이다. 우리의 후배들을 맞이하는 문제, 그런 거에 대한 공통적인 저희가 맞이할 뭐 취업 관련 그런 문제는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어차피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나아가서 더 반론을 제기한다던가 아니면 통합을 받아들인다던가 그 두 개의 의견에 관해서는 투표나 뭔가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과 통폐합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3월 초. 학생들은 대학 본부가 학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학과 구성원들과는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제가 그때 통합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사로만 본 상황이었고 학과나 뭐 문의했을 때는 그런 논의가 없다. 지금 뭐 결정되고 있는 것도 없고 논의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니 뭐 그냥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처럼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고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네가 방학이 지나고 돌아와도 우리 학과는 있을 것이고 그런 논의 전혀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은 대학 본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교과과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저희 학과에서만 배우는 지방자치법이라던가 지방의회론이라던가 그리고 의회 실습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명목 하에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습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지면 뭐 명목상 트랙이 만들어져 있겠지만 전혀 의미가 없고 자치적인 부분들을 다 잃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대학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특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폐지하는 이런 개념의 지금 이게 통폐합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지만 통합함으로써 더 시너지 이펙트를 만들어서 더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학과로 해서 특성화 사업에 내보내서 이제 그 선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더 큰 지원을 받아서 이제 명품 학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이 지금 14개 학과가 통합된 겁니다. 지난 2월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8년까지 총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충남대는 14개 학과를 7개 학부로 통폐합하고 10개의 사업단을 구성해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것. 이에 자치행정학과가 반대하고 있지만 대학 당국은 이번 학과 통폐합이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다. 지금 우리가 세계가 정말 이렇게 우리 활동부대는 그 넓은 세계인데 지금 우리가 좁게 지금 우리과, 분리된 우리과를 생각해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통합을 해서 이 특성화된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학과나 행정학과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명품 학과를 이제 여러 개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세계에서도 막 올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 본부가 학과 통폐합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대학교라는 게 학생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 뭐 비록 힘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도 일개 구성원인데 대학 본부 입장에서는 오늘 밀실행정처럼 이렇게 다 정해주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강압적이고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이 왔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플랑이라든지 저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까지 밟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대학 당국은 해당 학과 교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반론이 제기된다. 통합에 관한 절차들도 이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본부하고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각 학과에서는 수많은 교수회의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본부에 와서 또 다시 협의를 했죠. 그래서 2월 말쯤에 이제 그런 14개 학과에서 통합하는 학과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합의가 돼서 이제 만들어졌죠.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월 달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게 느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대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냥 큰 흐름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름대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합의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것도 이제 일방적인 생각들이 아니신가. 자치행정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학과 통폐합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문제가 학내 심의기구를 거쳐야 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그 절차조차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수평의회의 이런 구조조정 같은 사안은 심의를 해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심의 해부를 하지 않고 바로 학무회의에 부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요청을 했죠. 이거는 교수 평의회 심의사항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라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심의 결과가 그렇게 됐고 그 결과를 본부에다가 통보를 했지요. 이미 본부에서는 우리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학무회의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과 통폐합을 통보받은 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 특히 신입생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통폐합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직 학교 적응도 잘 못했을 때 또 그런
과가 없어진다는 큰 변화를 만든다 생각하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과 통폐합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던 2월 달은 저희 1사학번 새내기들은 어느 대학교를 갈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어느 대학교 갈지 정할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 통폐합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고 저희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좀 학교 본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강행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대학 당국은 오히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란 입장이다. 그전에 많았을 때는 한 10개 정도 있다가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막 활성화되고 초기에 하던 시대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정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들이 점점 통합이 돼서 이제 자치행정학과가 이제 그 2개밖에 남아 있지 않는 상태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과명층이 좁다는 것은 졸업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취업률이나 이런 데서 불리함을 사실은 갖게 되죠.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학생들에도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과 교수들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자치행정학과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특성화 기반을 충실히 다져왔다는 것. 특성화를 위한 통폐합이란 명분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우려된다는 건 결국 이제 저희들이 자치행정학과로서 이미 특화돼서 대한민국의 그래도 자치행정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충남대학의 위상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지방대학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행정으로 그냥 희석이 된다고 또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충남대학교나 뭐 다른 전부 다 똑같은 행정에서 크게 이렇게 드러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지 않느냐. 부산대학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산대의 경우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따라 11개 학과가 통폐합될 상황.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유사성이 없는 학과까지도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이제 아무 얘기 없이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처음에 제일 화가 났고요. 어이가 없었고 그냥. 그리고 학과를 합치는데 그게 전자랑 뭐 컴퓨터랑 합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또 아무런 뭐 개연성이 없는 전기랑 컴퓨터랑 이렇게 합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이제 이걸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특성화 사업의 당초 목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과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특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목적인 중요하지 않은 인원 감축을 갖다가 목표를 계속 잡다 보니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상한 정책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과들이 합쳐지게 되고 라는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특성화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가? 특성화가 아니라 사실 이제 인원 감축을 위해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든 특성화 계획이 아닌가? 이 과가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상이 또 다음에 어떻게 확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죠. 이처럼 특성화 사업에 따른 학과 통폐합이 무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대학들의 학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 그렇다면 대학 본부는 왜 이렇게 무리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일까?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시행 계획상 통폐합 등 구조 개혁을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주 요인이란 지적이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대학 특성화 계획,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서 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 구조 조정 계획을 재정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각 대학들에서 대학 내부의 이제 구조를 조정한다거나, 학과 통폐합이라거나, 뭐 전공을 융합시킨다거나, 정원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제출해야만 이제 그 재정 지원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수화하기도 했고요.
더욱이 교육부가 2월 6일 확정 발표한 이번 사업은 신청 접수 마감이 4월 말일이었다. 대학 당국이 채 2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대학에서 말하자면 빠른 시일 내에 거의 뭐 졸속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 2달 사이에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의 뭐 특성화 계획이라거나 아니면 구조 조정 계획이라거나 뭐 학과 통폐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부터의 강압 때문에 이제 내부의 사정과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대학의 구조를 조정하는 그런 이제 그 필연성 같은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그걸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 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대학의 자율성은 이제 점점 더 축소가 되고, 본부에서는 교육부 핑계를 대고,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뭐 강제했냐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하고 사실은 대학 자체만 이제 굉장히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예. 경쟁력을 높이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경쟁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위한 학과 통폐합으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추진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학과 통폐합 소식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대학 당국이 학과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혼란과 부작용도 더욱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과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해당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나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한 학과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대학 당국이지만 실제로는 유사성이 없는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취업률이 통폐합의 거의 유일한 명분이라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네, 대학 당국이 학과 통폐합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지방대 교육 시스템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히 이 지방대의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형편인데요. 문제는 정원 감축을 비롯한 학내 구조 개혁이 재정 지원 사업 선정의 필수 조건이 되면서 지방대학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 청주대학교에서는 사회학과 교수와 학생, 시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대학 당국의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학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초학문 분야와 예술 분야의 학과가 폐지되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학과가 수련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대학 사회와 구성원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청주대 측이 201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사회학과 폐과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제기된 것이다. 그 일과 관련해서 그 과의 어떤 그 교수님들이나 학과장님 또 그다음에 학생들을 초치를 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순수 과학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이 됐든 사회과학이 됐든 이렇게 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작게는 그 한 대학의 그 문제이고 또 크게는 우리 그 국가의 그 교육 정책에 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대학 당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요청을 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그 지방대 구조조정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 회의 아까 전에 하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통화 된 김에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 될까요? 신부장한테 여쭤보시죠. 지금 회의 중이라.
회의 중이세요 지금? 이거 유선으로 전화드린 건데 아까 회의 중일 때는 전화가 안 되셨잖아요. 여보세요? 중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학생들에 의하면 사회학과가 학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학 본부가 폐과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판이 뒤따른다. 대학 측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잣대로 폐과를 결정하고 있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경쟁력 평가 지표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령 작성할 때부터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지표다. 그리고 이 지표에 따라서 경쟁력 혹은 학과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따진다면 납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죠. 왜 이 과가 폐과 결정이 되었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하지 못한 그런 그 행정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구성원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교육당국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그 태도, 공적인 영역으로 얼마나 교육을 바라보는지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이 사적인 마치 기업의 운영을 하는 것처럼 대학을 바라보고 있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되고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퇴출돼야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다 보면 이 기초학문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기초학문은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대학을 이루어 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학과들이 우선적으로 폐과가 되고 나면 과연 대학이 대학인지 혹은 취업학원인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에는 학령 인구가 현재 입학 정원보다 16만 명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 대학의 체질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이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다 점수로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으로는 3년간 10% 이상을 줄이라는 거고 그 중에 2년 동안 80%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10% 중에 80%를. 그러면 이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데서 가산점을 5점을 주겠다. 이거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학들이 알아서 감축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비롯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정원 감축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대가 사회학과를 폐고한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성화 사업에 이 점수, 가중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가중 점수를 받지 않으면 거의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정원 감축에 의한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특성화 사업 업무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이왕 이제 정원을 줄여갈 바에야 국가에서 주는 자금도 받고 그렇게 하자는 게 대학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네. 주목할 것은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을 연계하는 구조개혁 방안이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참여가 없고 지방 대학들은 죽기 살기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근을 먹으려면 너희들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대 육성책은 말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지방대 육성책이 아니라 지방대 구조조정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에 공모한 대학들을 살펴보면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규모의 온도차가 확연하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은 전국의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겠다는 것. 문제는 자율적인 정원 감축이 가능한 최상위 등급을 수도권 대학이 다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조개혁이 지방대 위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아직까지 지방대에 비하면은 뭐 학생 충원이라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유리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 7% 전후해서 얼마나 이제 구조조정 계획을 어떤 수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지방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특성화를 그렇게 졸속으로 하면서 정원까지 미리 감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서열 체제에서 상위 그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위 등급 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대규모 대학 일부 대학이 될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 10년간 악화됐던 대학 교육의 지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10만 명의 대학 정원이 감축된 가운데 그중 80% 이상이 지방대에서 이루어졌다. 이대로라면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학문 간 불균형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의 어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 예를 들면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공공성 확대, 어떤 교육 여건 개선, 이런 원칙적인 측면들에서 큰 틀거리의 어떤 그 정원 감축 그림을 그리고 고등교육 개혁안을 수립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기존에 이제 해왔던 방식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들어가게 되면 지역 간 불균형과 학문 간 불균형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대학 구조 개혁의 또 다른 문제는 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에 앞서 미리 정원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지방대 정원 감축을 앞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이제 법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법을 통과까지 이제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8월 말까지 확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5월 정도가 되면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신청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청해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은 구조조정 계획을 그대로 의무로 떠안게 되는 거죠.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그 특별법의 발의와 또한 그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법령 통과가 쉽지 않은다면은 지방대 특성화 사업 요것에서 자동 감축분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쉽게 이른바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을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구조개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이 지방대 특성화 사업 그 자체가.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 대학들로서는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정원 감축에 앞다퉈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 이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총장들은 총장들 나름대로 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대학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 자율성의 문제가 재정 지원 사업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그렇게 뭐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전부 협조 요청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뒤에 꼭 달죠. 뭐 이렇게 안 하면 행재정적 뭐 제재를 이제 받을 수도 있다. 대학들로서는 뭐 힘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뭐 대학의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이제 고려가 되지 않고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교육부의 그런 이제 좀 자의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나 그런 과도한 재량권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 거의 안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 지방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 당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교육부에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응하지 않았다.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셨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네네. 아마 저희 이제 지방대학 지역대학 선거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네. 인터뷰에 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결론 내렸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대 구조조정 사태. 이제라도 교육부가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국 대학 교육의 환경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발전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경우에는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앞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지방대의 구조 추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 지방대학들이 느끼는 부담과 이런 어려움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5등급으로 분류되는 대학 평가에서 하위 2개 등급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평균 이상 수준의 정원 감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가 역시 제한됩니다. 최상위 등급이 되지 못한 지방대학은 어차피 구조조정을 당해야만 한다면 재정 지원이라도 받자는 입장인데요. 반면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들은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또 이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또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는데요. 결국 교육부에서 대학 본부 그리고 학내 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구조개혁 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의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의 공영성도 제고할 수 있는 진정한 구조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부의 현실적인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민수 PD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교육부.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대 구조 추정을 위한 방편일 뿐 지방대학의 역할과 육성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지방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대학 교육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구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당국과 우리 사회의 자성과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사플러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